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1월 17일 7시 20분 일요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는 녹화 방송을 잘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이 바쁘기도 하고 좀 녹화 방송 대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좀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차트도 안 보고 그냥 검은색 화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만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잘 집에서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할 수 있게 그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두운 화면에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잘 진행을 안 할 거고, 이제 지금 이제 녹화 방송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또 소통하면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 비트코인 하락 30%가 나와도 두렵지 않다라고 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지금으로부터 그 상승 추세를 이었을 때 그릴 수 있는 점이 이 파란색 점인데요. 이게 20년도부터 이제 21년도까지 오는 그 반감기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이후에 이어온 그 상승 추세선을 이은 점인데, 이 지점까지 깊게 눌러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기존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급격한 상승 후에 저는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번 더 크게 나와줄 수도 있다. 뭐 물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안 나올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미 조정을 또 많이 줬다라고 보면은 많이 준 거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한번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저만큼 빠진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만큼 빠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왜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2012년도 반감기 사이클 때 있었던 상승에서 이런 하락이 있었어요. 고점 한번 찍고 이렇게 표시해보는 게 좋겠네요. 고점 여기서 하락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1번 위치에서 물린 사람들, 2번까지 아마 버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버틴 사람들이 3번까지 갔을 때 이 3번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트코인은 역시 더 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신가요? 그치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몇 개월 후죠, 계단식 하락 끝에 그 저점을 찍고 거의 한 100일 동안 횡보를 하다가 고점에서부터 저점을 찍는 데까지 80, 9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걸렸고, 이제 100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100일 후에 다시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서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게 2달 만에 일어나서 이때 상승 사이클은 종료가 됩니다. 이때 당시엔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 17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전 고점을 그리기 쉽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부터 쭉 올라서 그냥 고점까지 바로 가버렸죠. 고점까지 바로 가버렸는데, 고점까지 갈 때 거의 1600%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미친 불장이었었고, 그때가 기간으로는 300일 정도 동안 비트코인이 거의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거는 전 이쪽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2일 동안 상승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현재까지. 근데 102일이면은 12년도 때 고점을 찍을 때까지 또 100일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2년도 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급격한 하락이 한번 있고 나서 갈 수도 있는 거고, 17년도 때처럼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서 뭐 좀 더 주춤하거나 지금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게 17년도와 비슷한 어떤 패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그 돈을 현금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수량과는 별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화,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화가 감소가 되면 뭔가 돈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시대의 어떤 사회 통념상으로는 그 말이 정확히 맞는데요. 그 말이 정확히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수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건 돈을 잃은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로는 이게 떨어졌을지언정, 원화로는 떨어졌을지언정 비트코인 수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우상향을 해서 고점을 찍는 순간이 온다면 어차피 난 그 시점에 매도를 할 거니까 비트코인 수량이 중요하지 가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과정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근데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보통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 떨어지면은 낮은 가격에 잡겠다라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쭉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잡든 뭐 여기서 잡든 다 이제 밑에서 잡은 거니까 이익이죠. 이익. 만약에 더 떨어졌어, 그러면 또 이익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더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예상이 틀려서 오늘 밤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거의 3일 만에 넉넉고 있는데 이만큼 기다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어떤 구간에서 지금 포지션을 잡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뒤늦게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건가요? 여기서 잡자마자 또 이렇게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뭐 여기선 또 팔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바보가 이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 뭐 지금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차트만 보면서 차트 뭔가 흐름 그리고 내 심리 상황에 따라서 매도를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 심리라는 게 올라갈 때는 뭔가 더 사야 될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뭔가 두려움이 팔게 되는데, 사실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근데 사람인 이상 제대로 이거를 완전히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려가든 올라가든 포지션을 잡고 그냥 기다리자. 그냥 기다리는 게 최선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더 가격이 고꾸라지면 힘들 게 아니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기회는 기회지만 내가 잡지 못하는 기회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1억도 2억도 3억도 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럼 진지하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가능성이라던가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그냥 자산이라는 것 자체의 특징을 좀 이제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좋은 예로 부동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부동산에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좀 재밌지 않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당시엔 오히려 막 2000년대, 막 2010년대 그때도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잘 안 오르고 이럴 때 그냥 부동산을 오히려 사는 건 진짜 미쳤다, 전세가 낫다, 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죠? 전부 다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냥 부동산이 진리이자 부동산이 정답이고 부동산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진짜 그런 분들 서울에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그게 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산이라는 것의 특징이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은 무한대로 풀리는 수준인데,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현금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란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사실상 이 부동산도 부동산이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그렇게 그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모든 풀 대출을 받은 다음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 완전 다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위험한 거에 어떻게 풀 대출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00년도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한테 미쳤다고 말하던 그 시절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지금 2021년도 지금 시점에서 그 서울 아파트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 결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뭐 근데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투자라는 것, 그리고 그 자산의 어떤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정말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뭐 모든 수준의 어떤 현금 여력을 동원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투자를 통해서 거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단순히 우리 현금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저는 오히려 요즘 직장 생활은 어떤 느낌이냐면, 돈을 벌기 위한 생활이 아니고 비트코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생활인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더 믿음이 가고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비트코인이 한 뭐 1000만원 밑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약간이나마 설득력이 좀 더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현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이 이제 줄어드는 것보다 비트코인 숫자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금이 늘어나더라도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투자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보다, 모든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가지고 있었을 개수보다 현재 비트코인의 개수를, 모든 현금을 다 비트코인에 넣었을 때 가지고 있는 개수가 많다면 그건 투자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리 알트코인들이 그 상승률이 좋다고 해도 비트코인도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만큼을 이기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비교했을 때 본인의 투자의 어떤 방법으로 비트코인에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더 많은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방법을 고수하시면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만약에 근데 그렇지가 않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았을 거다 라고 한다면 사실 비트코인만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는 비트코인 외에는 아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저번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말했지만 아마 몇 년 후에는 원코이너라는 말이 생겨날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를 가진 사람이 드물어져가지고 원코이너들이 진짜 그 부자라는 말 대신에 원코이너라는 말을 대신 쓸 정도로, 그러니까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사실 뭐 이건 뇌피셜이면서도 소설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 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원코이너 이상의 그런 자산가가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